2022년 5월 26일 한변이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 간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결과 외교부로부터 지금 입수한 면담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들은 자신들과 조속 또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과 아주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무효다, 이렇게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러한 위안부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사전에 위안부를 대표하는 단체와 사전에 상당 정도 조율을 해서 그 의견을 감안해서 여러 차례 감안해서 12월 28일 날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돈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위안부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이 표출이 돼가지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무효다 해서 다시 취소를 했다. 또 나중에 또 뭐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윤미향 당시 이제 정대협 대표인데 위안부 합의를 할 당시에 깊숙이 위안부 합의 과정에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위안부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고 전달하고 또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을 하고 이런 역할을 허리라고 정부에서는 이제 기대를 했는데, 윤미향은 처음에는 자기는 그거를 정부를 공유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증폭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변에서 작년에 2020년 5월 15일에 이 외교부를 상대로, 그건 도대체가 윤미향과 외교부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있었느냐, 사전에 위안부 합의를 하기 전에 도대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표한다는 정대협, 정미향과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자, 공개를 해달라 했더니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2020년 6월 23일 했고, 해서 2021년 2월 11일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라도 받았으면 이제 만족은 안 했지만은 그거라도 이제 됐으면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외교부가 또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또 공방간에 금년 5월 11일 날 쌍방, 우리도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한변의 항소도 기각하고 외교부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이 이제 상고 마감기일이고 외교부는 내일이 상고 마감기일인데, 저희가 그랬어요, 외교부한테. 이거 언제까지 또 끌 거냐? 이게 위안부 합의 문제가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한 외교적 현안이 돼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다. 도대체 윤미향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과연 소외된 것이냐, 소외된 이유가 뭐냐, 외국에서 끝까지 정대협을 비롯해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거냐, 그 여부를 국민들이 알고 싶으니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를 위해서, 알 권리 보장을 해서 빨리 외교부가 이거 판결해서 또 1심 아니라 2심까지도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한에서 상호 포기했습니다. 자, 우리 상호 포기하니까 외교부 당신들도 상호 포기해라. 상호 포기했어요. 그럼 판결 그 공개를 명한 거 갖다 달라 했더니 조금 전에 바로 오전에 가져왔어요. 정부 공개. 그게 바로 이겁니다.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윤미향이와 외교부 당국자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9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동북아 국장실에서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1차 면담을 가졌어요. 2015년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 28일 합약이 이미 9개월 전에 이미 만났어요. 어떤 내용이냐? 요지만 나와 있어요. 딴 건 다 비공개인데 이상덕 동북아 국장은 정대협 윤미향 요청으로 윤미향 대표를 면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간 협의 동향, 위안부 피해자 중 기사망자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금년 정대협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다. 근데 그건 전부 비공개로 까만 이렇게 먹칠을 해가지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목은 그래 나와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2차로 2015년 그로부터 며칠 후에 2015년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서울 시내 커피숍에서 역시 동북아 국장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면담을 했어요. 주요 면담 내용 우선 전부 뻔한 먹칠이에요. 면담 내용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이지만은 그러나 의미가 있는 게 제목이 있어요. 책임 인정 문제가 이때 딱 나왔어요. 이미 2015년 3월에 책임 인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미 이게 나왔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죄 표현 문제가 또 나왔어요. 사죄 표현 문제. 그럼 뭐 사실은 이게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한 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2015년 3월에.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소녀상 철거 문제가 또 이미 나왔어요. 2015년 3월에 2차 면담할 때 동북아 국장과 윤미향이가 얘기할 때 이쪽에서는 펄쩍 뛰는 얘기인데 소녀상 철거 문제가 그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추론하기에는 일본 정부에서는 소녀상 좀 철거해달라. 그럼 이쪽은 어떠냐? 또 이쪽 반응이 어떠냐? 해서 그걸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감성적 조치 결과 검토. 그러니까 감성적 조치가 어떤 건지 좀 모르겠는데 뭐 사과 표현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감성적으로 아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주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거론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또 있었습니다. 3차는 한참 있다가 2015년 10월 28일인데 역시 여기에서는 이것도 윤미향이가 대표가 요청을 해가지고 1대1 비공개 면담인데 역시 이상덕 국장과 만났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 또 얘기했어요. 또 최근에 일본 측 분위기도 얘기했고 여기에서 윤미향 대표가 또 얘기한 것도 나왔어요. 그럼 정대협의가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이 뭐냐 얘기가 됐어요. 여성가족부 활동도 있었고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도 나왔고 한일 국장급 협의 평가도 나왔고 이상덕 국장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대협 대표가 윤미향이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증진운동 추진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이건 위안부 문제랑 관계없는 건데 이 문제를 베트남에서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언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2015년 12월 28일인데 그 전날입니다. 합의는 12월 20일 그 전날 27일
19시부터 20시 30분,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서울 시내 식당에서 윤미향 대표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오프 더 레코드로 윤미향 대표의 반응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여기 거의 다 나오는데 아주 이상덕 국장이 신신당부했어요. 이거 대보안을 전제로 합의 내용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나와요.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에 반성을 표명한다.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한다. 이 얘기 다 나왔어요. 이런 내용을 보고 다 이렇게 한다. 이거 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까막치기 돼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덕 국장이 이제 지방에 또 이제 피해자 지원단체가 있어요. 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 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이것들과 사전에 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좀 문의를 했어요. 자, 이것들도 좀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좀 공유하면 어떠냐. 내일 발표할 건데 좀 공유해. 여기서 이제 윤미향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도 이 국장이 자 이제 내일 이렇게 합의가 발표나면 당신이 말이지 대국적 견지에서 좀 평가해 주기 바란다. 우리 이렇게 평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윤미향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까맣지. 그 다음에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 시까지 대보안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그 다음에 또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설득을 위해서 일본 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부터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차가 또 있는데 그건 전부 비공개가 되고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표지가 이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만. 맨 마지막부터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이제 마지막 거 4차. 4차. 그 앞에 뭐 15행 이야기. 예.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해요. 12월 27일. 요걸 클로즈업해서 화면을 띄워. 여기 아주 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겨져가지고 지금. 그래. 요걸 빼지. 그건 뺐습니다. 요렇게. 좀 내려주세요. 너무 내려. 제가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책임 인정 문제 이런 게 쭉 책임 인정 문제, 사죄 표현 문제, 피해재단 보상 문제, 소녀상 철거 문제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기적으로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미 2015년 3월에 이게 거론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충서 변호사님께서 코멘트 하시죠. 예. 네. 그 저희 이제 한변이 이 정보 공개 신청 한 뭐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윤미향 씨가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우리 정부라는 건 이제 박근혜 정부잖아요. 그 일본하고 위안부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하면서 위안부 뭐 본인들이나 또 그 위안부 단체나 그런데 뭐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고 그렇게 몰래
합의를 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해서 외교부에 이제 그런 정보가 있으면 공개해 달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뭐 제목 부분만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그 제목만 봐도 4차례에 걸쳐서 우리 외교부 당국에서 이 윤미향 정신대라는 말이 정대협 정신대라는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정신대는 옛날에 일제 때 강제 징용해서 그 노동력을 제공시킨 게 정신대고 그 위안부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이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뭘 착각했는지 하여튼 뭐 틀린 이름을 지었는데 하여튼 그런 다 만나 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사전에도 설명하고 또 그 의견이 어떠냐 물어보고 다 수렴을 했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일 그걸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 전날 또 윤미향 씨 만나 가지고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줬다는 게 이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를 하고 수상이 사죄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 그 자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도록 하면 어떠냐 좋다 뭐 이런 게 됐는데 정대협 당신 쪽 생각은 어떠냐 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발표될 건데 내일 발표되면 그 잘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까지도 하고 했다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허위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정신대 위안부라는 게 사실 지금 벌써 70년, 80년 전 일인데 이제 일본 정부하고 일본과 우리 사이에 이제 이 문제로 어떤 뭐 반일 감정을 촉발시키는 그런 그 소재로 삼아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외교부에서 상고 안 하기로 하고 포기하고 뭐 우리도 상고 안 하고 포기돼서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 지금 공개 명한 부분만 또 비공개된 부분은 이렇게 검언치를 해서 외교부에서 오늘 바로 확정된 날인데 이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그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의 합의, 위안부 합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설명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좀 국민들이 아시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그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위안부였다고 매주 수요일 날 나가가지고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그 너무나 비인간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좀 그런 차원은 이제 벗어나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민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 공개 소송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졌다 하는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말씀을 마무리 제가 코멘트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한변에서 그런 소송을 한 게 한 2년, 거의 2년째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일 간에 그렇게 상당히 불편한 관계, 외교적으로
좀 불편한 불안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그야말로 외교 관계가 좀 정상화되어가지고 보다 더 큰 문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와의 싸움에서 같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큰 미래 지향적으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뭐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위안부 할머니 측에서는 윤미향이가 휴가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도 말을 안 해줬다. 이혼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예. 이 보면은 전날에 그걸 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그래서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는 사실 위안부입니다. 근데 위안부를 무시하고 제쳐놓고 마음대로 했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이제 돈 문제인데 10억의 문제인데 그걸 이미 윤미향에게 이걸 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좀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윤미향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공유가 안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불필요한 의혹을 오해를 증폭시켜가지고 여태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쓸데없는 긴장 관계를 조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말 악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아주 유감이다. 안타깝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걸 진작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바로 이 12월 27일 그 전날 10억 엔도 준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그대로 위안부 할머니한테 얘기했고 그게 공유가 됐다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겠느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한 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매도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거듭 강조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보다 더 큰 이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원으로서 협력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